제3장 기계경비 업무. 기계경비 업무 파트가 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양이 적어서 4장의 일부만 같이 할 거고요. 기계경비 업무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조문 제목만 보자면 대응 체제와 기계경비업자가 어떠한 대응 체제를 갖추어야 하나 그런 거 배울 거고, 또 오경보의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 이렇게 배우고요. 이제 시행령에 가면은 이 기계경비업자가 비치해야 하는 서류와 관리해야 하는 서류, 관리를 해야 하는 서류와 또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서 가령 문제에서는 기계경비업자가 관리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요. 보기 지문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그런 서류가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틀린 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법조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조 대응체제.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 이 사람을 뭐라 할까요? 이제 기계경비업자라고 합니다. 기계경비업자는 경비 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를 오경보가 아니라 경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경보가 울렸다는 거는 말 그대로 제대로 작동했다는 뜻이겠죠. 범죄자가 침입을 하여 경보가 울렸으니까 이제 기계경비업자가 보안 요원을 보내서 해당 현장을 뭐 보호한다거나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여야겠죠. 그럼 만약 오경보는 뭘까요? 오경보는 이제 사용자 측에서 뭐 경보를 해제 안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리면 울리겠죠. 그런 거는 이제 오경보라 하고요. 또 작은 소동물, 쥐나 아니면 바퀴벌레, 곤충에 의해서도 작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바람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혹은 합선이나 누전 등 인공적인 재해로 인해서 오경보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오경보가 발생할 때 출동하면은 옳은 걸까요? 안 옳은 걸까요?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대다수는 옳지 않아요. 왜요? 기계경비 업무는 경보가 울렸을 때 범죄 현장을 막기 위해서 가는 게 맞는 거겠죠. 옳은 거겠죠. 그래서 오경보는 사용자 측에서 이를 관리해줘야 된다. 다시 오경보는 사용자 측에서, 물론 사용자가 전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기계경비업체에서 전화를 하겠죠. 이게 경보가 울렸는데 주간 시간이시네요. 출근을 하셨던데 경보가 울렸습니다. 혹시 뭐 확인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은 대다수가 오경보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지만 법조문을 잘 이해하려면은 오경보의 관리는 통상적으로 이제 시설주 도급인이 해준다. 도급인. 그러면 도급을 맡긴 자가 해준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오경보인지 경보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봅시다. 또 구조, 오경보의 방지 등.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기기 사용 요령과 또 기계경비 운영 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두문으로는 운사설명으로 외우시면 되고, 모의고사에서 장난삼아 뭐 기계경비 개론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라는 지문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조심하시고요. 각종 기기가 오작동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계경비 지도사 업무는 아닙니다. 경비 지도사는 뭐만 한다? 지도 감독 교육. 다시 한번 지도 감독 교육하고요. 집단 민원 현장에 한해서 이제 복장의 명부관이라고 해서 명부의 관리까지 추가가 된다. 보통은 명부 관리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명부의 관리까지는 추가된다. 왜? 경비업자 대신에 경비 지도사가 집단 민원 현장에 상주하니까. 다시 두문, 복장의 명부관, 집단 민원 현장 경비 지도사의 의무는 복장의 명부관, 이렇게 외우시고요. 기계경비 지도사는 기계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작동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이제 기계경비업자의 의무다. 2항,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 자, 기계경비업자 관련된 거는 싹 다 대통령령이고요. 싹 다 대통령령이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서류나 이런 거 나오면은 행정안전부령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 서류 작성하는 거, 뭐 세부적인 거, 과목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다 뭐다? 행정안전부령. 돈이나 중요한 거 좀 바꾸면 안 될 것 같다, 기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거는 뭐로 해라? 대통령령. 가령 뭐 특수경비업자의 업무 있죠? 우리 하면 안 되는 업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겠죠. 이렇게 또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구체적인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준이 되니까, 그죠?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법조문은 끝났고요. 바로 시행령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행령 7조에 가보면은
우리 8조에서 말했던 대응 체제가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대응 체제가 무엇이니? 라고 했을 때 경보를 수신한 때 송신한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송신이 된다 하더라도 도중에 뭐 전기 신호가 누전된다거나 아니면 또 차단된다거나 이러면은 신호가 안 가잖아요. 또 통상 우리 경보기가 송신을 할 수 있는데 범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보가 도착하면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통신선도 자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보를 수신한 때 기계경비 입장에서 볼 때는 오경보를 수신한 때가 아니고 경보가 송신된 때도 아닙니다. 그 경보를 수신한 때로 가야지 자기한테 유리하겠죠. 왜? 야, 우리 시설에서 범죄가 발생했는데 왜 너 출동 안 했니? 라고 했을 때 우리 기계에서는 송신이 되었던데 라는 말을 듣기보다 수신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보를 수신한 때로 가야 합니다. 수신한 때,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언제 늦어도 25분 이렇게 분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거는 이게 다예요. 1시간이란 말도 아니고요. 25분이란 말이고 뭐 7일 이내 지체 없이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신속하게 또 25분 이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5분 이내에 도착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맞는 말이겠죠, 둘 다. 8조 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기계경비업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이라고 나오죠. 이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라고 하시면 돼요.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서류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서면 또는 전자문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전자문서를 보시면은 계약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하난다. 우리 이때까지 전자문서는 포함한다 이렇게 뭐 나왔었는데 얘는 좀 다르다. 기계경비업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류는 계약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하난다. 자, 보시면은 두문으로 일단 어떻게 외우시냐? 관출명소, 취하는 조치, 장종 개요, 오발 속류과 그리고 범위액까지 외우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외우냐? 이게 기계경비업자가 계약 상대방한테 교부하는 서류가 있구나. 있구나까지만 잘 아시고요. 나중에 시험 가면 또 외워지니까 그죠? 그리고 또 비치하는 서류랑 관리해야 하는 서류는 헷갈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리하는 서류를 외워버립니다. 어떻게 외우냐? 명속이, 명배배, 수연조치, 오발조치. 좀 입에 찰싹 달라붙지 않나요? 명속이, 명배배, 명속이, 명배배. 뭐 이름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잘 외우시더라고요. 명속이, 명배배, 수연조치, 오발조치, 조치. 뭐 김수연이 조치로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또 아니면은 오징어 다리가 좋지만 오발조치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조치란 말이 또 붙어서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명속이, 명배배, 수연조치, 오발조치는 뭐다? 관리해야 하는 서류. 명속이, 명배배, 수연조치, 오발조치는 관리해야 하는 서류다. 그럼 다시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류는 관출명소, 취하는 조치, 장종개요, 오발 속류관, 오경보가 발생했을 때 통신기기의 유지 관리 방법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또 범위액, 손해배상 범위와 그리고 또 손해배상액까지 작성되어 있는 서류를 줘야 한다. 해서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시행령 8조의 1항 1호 당해 기계경비 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그죠?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이 사람이 몇 시에 왔고 몇 시에 도착할지 대충 가늠이 되겠죠. 뭐 이런 거 바뀔 때마다 또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2호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경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범죄에 의한 침입 경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화재 현장에 의해서 재난 방지를 위한 경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건지도 작성을 해서 취하는 조치를 줘야겠죠. 또 기계경비 업무 기기의 설치 장소와 종류, 그 밖의 기기 장치의 개요, 또 오경보의 발생 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 관리 방법. 마지막으로 기계경비업자는 위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과 함께 손해배상 범위액과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여기 법 26조의 규정에 의한 이건 왜 나와 있냐면은 우리 경비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면은 고의 또는 과실도 포함합니다. 무조건. 일단 1차원적으로 기계경비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걸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너가 책임을 질 때 내가 이러한 부분은 손해배상하고요,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줍니다 라는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시행령 9조 기계경비업자의 관리서류, 비치하는 서류, 관리서류 교육이시면 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명속이, 명배배, 대수, 수연조치, 오발조치를 교육이시면 되고요.
경비 대상 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경비 계약 기간. 우리 이거 관제 시설의 명칭 소재지 아니죠? 그거는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부하는 서류로 나온다 했잖아요. 관출 명서라고 했죠? 교부하는 서류. 이것까지 나오면 진짜 헷갈릴 것 같은데, 경비 대상 시설의 명칭 소재지, 경비 계약 기간을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헷갈릴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경비 대상 시설의 명칭 소재지 경비 계약 기간을 누가 관리해라? 이제 기계공급자가 관리해라. 2호 기계경비 지도사의 명백의 출동 대수. 경비원이 아니라 기계경비 지도사고요. 출동 차량의 대수 같은 경우는 출장 소상 몇 대, 2대 이상 있어야 합니다. 기계경비업을 허가 받으려면. 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시와 조치의 결과, 오경보의 경우 이제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 대상 시설 및 조치의 결과를 알려줘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1년입니다. 1년. 이 기계경비업체가 관리해야 하는 기간이 1년이고 3호와 4호만 1년이고요. 이제 나머지 1호와 2호는 항상 있어야 한다. 이제 서류에 있어서 이렇게 수연조치 오발조치는 1년이지만 기계경비 지도사가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했을 때 관리하여야 하는 교육명부 같은 경우에는 2년 보관입니다. 2년 보관. 1년 조치, 1년 보관, 2년 보관. 구분을 확실히 하시기 바라고. 다음 이제 바로 OX는 넘어가고 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말이 안 끝났어요. 좀 이게 까다로워요. 처음에 어려워요. 네, 우리 아까 임원의 결격 사유 외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까지는 설명해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두 문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구나, 이러한 절차겠구나 라고 가늠을 잡고 내용으로 넘어가고, 중요한 점이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2021년 2월 8일입니다. 근데 7월에 안타깝게도 특수경비원의 결격 사유가 엄격해져요. 엄격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추가적으로 결격 사유가 더 생긴다. 근데 안타까운 말은 또 이게 제가 너 시험은 11월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르쳐주면 좋잖아. 그렇긴 한데 이게 경비지도사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좋을 테지만, 뭐 학교 수업을 대신해서 또는 뭐 신변보호사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청원경찰이나 뭐 경비업법이 필요한 과목들 있죠. 방호직이라든지 뭐 방호원, 공무직 이런 거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영상 자체는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해서만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이게 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결격 사유부터 가도록 할게요. 18 피파 5 집류 중 항복폭탄 강간추 치료 감호 10 절도 강도 자동차 5 경비업법까지 외우시면 좋고요. 절도 강도 자동차 경비업법 5까지 외우시면은 결격 사유를 다 외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벌금 종료 유예 문제 10년, 벌금 유예 5년. 이거는 왜 이렇게 썼냐면은, 자, 하나씩 풀다 보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둠풀이로 가봅시다. 18피파5 집류 중 형법폭탄 18세 미만인자는 안 되고요. 피성년 후견인 안 됩니다. 가정법원에 한정 후견 개시를 성년 후견인 개시를 받은 자는 안 되고, 피한정 후견인은 가능한 걸로 바뀌었죠. 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안 되고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지나지 아니한 자, 또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안 됩니다. 면제받는 것도 동일하겠죠. 자, 그러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얘는 종료 면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얘는 안 들어가네요. 그죠? 그래서 이 비슷하겠구나. 이거랑 겹치겠구나. 왜냐면 얘네들이 절도 강도 자동차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요 이렇게 들어가요. 집행유예 이쪽 5년 이쪽으로. 그래서 얘는 벌금, 얘도 벌금만 들어가는 거고요. 제 집류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벌금형이 아닙니다. 금고 이상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어디 있을까요? 벌금형 받고 유예 중인 자 안 된다. 유예 중인 자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형법폭탄 강간추, 이제 형법에 의한 범죄 폭력 단체를 구성한 사람은 또 10년이 지나야 된다. 종료나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된다. 치료 감호도 동일하다. 좀 잘 와닿나요? 이제 보이면은 일단 경비원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얘 말고도 특수경비원은 나이 제한이 또 더 있어요. 18세라 했는데 상한이 있어서 60세 제한이 있고요. 또 신체 조건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원에는 특수경비원도 포함하는구나. 반대로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 경비원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 경비원이 될 수 있는데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쭉쭉 보시면 되고요. 쭉쭉.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여기 우리 절도 강도 자동차랑 강간추가 있는데 이 강도 강간과 특수 강도 강간이 좀 달라요. 보시면은 특수 강도 강간의 경우 강간죄로 봐서 10년의 결격에 해당이 되지만 강도 강간죄의 경우 5년으로 갑니다. 5년. 좀 특이하죠. 그래서 좀 이 차이가 문제로 나오면 틀릴 것 같아서 담아 들었거든요. 특수 어려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밑줄을 그으시거나 따로 메모를 해놓으세요. 여기 두 문 옆에다가 특수 강도 강간과 강도 강간만 써놔도 여러분들이 아 이거 다르다고 그랬지 뭐가 다르더라? 아 특수 강도 강간은 앞에 사유에 해당이 돼서 10년까지 가는 거고 강도 강간은 뒤에 사유에 해당돼서 5년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쭉쭉 넘어가시고요. 얘가 이제 형의 가중처벌 사유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 되고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에는 이제 18세 미만과 60세 이상 그래서 나이 결격 제한까지 가고요. 선고유예 중인자 아까 우리 집행유예 중인자는 경비원이 될 수 없었으나 선고유예 중인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자는 경비원이 될 수 있고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더 나아가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특수경비원도 될 수 없고 경비원도 될 수 없다. 신체 조건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행정안전불용이에요. 청원경찰법에서도. 그래서 행정안전불용으로 정하는 신체 조건에 미달인 자 되고요. 팔,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 시력이 0.2 이상, 0.2 이상 또는 교정 시력이 0.8 이상이면 되고요. 청경법에서는 이제 교정 시력을 포함해서 맨눈 안 봐줍니다. 교정 시력을 포함해서 0.8 이상인 자 그리고 또 손가락까지 사지가 완전한 사람까지 포함이 됩니다. 신체 건강까지 포함됩니다. 신체 건강까지 이렇게 이거 나중에 가면 또 알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고 넘어가고요. 읽어드릴게요. 10조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 경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 후견이 안 되고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종료된 사람이 아니라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또 될 수 없다. 다음 언어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여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범죄니 보니까 형법에 의해서 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저질러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구나. 또 폭력행위 등 처벌의 폭처법, 약칭으로 폭처법이라고 하거든요. 폭처법 등에 의해서 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를 저지른 사람. 이제 이건 너무 많아요. 형법에서 보면은 강간, 미수상습도 포함하는구나, 유사강간도 포함하는구나, 또 미성년자도 포함하는구나, 특수강도강간은 이렇게 있구나. 근데 보시면 여기에 강도강간만 없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쭉 나오고요. 또 이제 또 6호로 가보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시면은 절도 강도 자동차 주거 침입까지 외우시면 좋고요. 절도 강도 자동차 경비업법 주거 침입 이렇게까지 외우시면 좋겠네요. 절도 강도 자동차. 죄송합니다. 주거 침입은 외우지 마시고 주거 침입은 나중에 따로 외우시고요. 절도가 들어가요. 절도가 주거 침입 절도에도 주거 침입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시 절도 강도 자동차 경비업법 5년 절도 강도 자동차 경비업법 5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중처벌되는 죄까지 하고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면제되거나 한 사람도 포함이 되는구나. 넘어가면 되고요. 이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을 한번 보자고요. 책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보시면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요. 4장을 바로 가볼게요. 4장에 경비원 이제 결격사를 보면은 일단 얘는 안 바뀌었고요. 보시면은 어디 있죠? 저도 잘 못 찾겠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예, 이 보시면 이게 추가가 돼 있어요.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아, 근데 안타깝게도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약이 있는 사람은 이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무자격자와 부적격자. 그죠? 그 사람과 또 비슷하네요. 아, 근데 이거 보고 싶은데 아직 대통령령이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령까지는 제가 그 찾아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해당 일, 이 시행일이 되는 순간 언제죠? 이 7월 13일이 되는 순간에 바뀌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러한 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그것도 바뀌거든요. 경비 제가 교재에는 20명이 허가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경비원 시설 경비원을 차리려면은 1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규제 완화로 인해서 또 10명으로 줄어든다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입법 절차 단계를 밟고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확정이 날지 안 날지 모르고 반대 의견이 많으면은 규제가 강화되겠죠. 누가 이걸 반대할까요? 기존의 경비업자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예, 자기들이 이미 업체가 있고 업체가 많아지면은 파일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게 좀 싫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살펴보고 법이 입법되면은 시행되고 공포되고 시행되면은 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됐고요. 이렇게 또 결격사유가 다른 게 있지만 지금 이 강의에서는 이 영상에서는 이런 거를 배제하고 기존에 있던 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 조건에 미달하는 자와 선고 유행 기간 중에 있는 자 경비업법 결격사유 플러스 나이 제한까지 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결격사유에 있는 사람을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채용하면 안 되고요. 경비업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해도 됩니다. 단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하면 안 되고 뭐 사무직 직원이나 아니면 다른 뭐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해도 되겠죠. 가령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 있는 이 나이 제한 같은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임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 아시고 시행규칙으로 가볼게요. 시행규칙 특수경비원의 신체 조건 아까 파란 글씨로 봤는데 행안부령이 정하는 신체 조건이란 팔과 다리가 안전하고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를 말한다. 처원경찰법에서는 이 멘트가 사라지고요. 0.2 이상이란 말이 없고 교정 시력만 0.8 이상 맨눈도 포함되겠죠. 교정 시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또 팔과 다리 완전 플러스 신체가 건강한 자까지 들어갑니다. 임용하여야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오늘 영상은 이 3장 4장까지 했으니까 OX 문제로 넘어가서 풀고 이제 나머지 파트 11조에서부터 13조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오시면 좋겠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